학교 신문 기사를 더욱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캠퍼스에서 신문 기사를 직접 읽어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대전대 신문부터 살펴볼게요. 네, 장미선 기자가 쓴 심층 보도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호둥지 벗어난 신입생, 곳곳에 위험 굴레와 덧 있어.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 다단계, 피싱 등 사기 행각에 조심해야 라는 아주 긴 제목의 글입니다. 최근에 신입생들을 노린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이비 종교 부류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격적이게도 신천지 교인은 국내 신도, 해외 신도, 교육생을 포함해 약 31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반 이상이 20대로 나타났다. 무엇이 젊은 청춘들을 이단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일까? 전국 대학의 사이비 활동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대학 안에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는 그동안 대학생들을 주된 포교 대상으로 삼고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가장해 유혹했다. 또 전국 주요 대학 안에는 신천지임을 숨기고 위장 동아리를 만들어 치밀하게 활동 중이기도 하다. 위장 동아리에 가입해 신천지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도 아마 캠퍼스를 지나면서 이런 식의 유혹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나 동아리가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선후배들 간의 접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없는 신입생들로서는 각종 범죄에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살펴볼게요. 불법 다단계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학생들이 많다. 그 범행의 수법과 규모는 다양하다. 우리 대학 생활관 앞에는 화장품 다단계나 핸드폰 다단계 업자들이 자주 출몰한다. 먼저 화장품 다단계는 주로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한다. 샘플을 먼저 발라보게끔 한 다음 천연 성분 이용, 피부 재생 능력 탁월 등의 거짓된 홍보로 물건을 파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기도 한다. 휴대폰 다단계는 학우들에게 접근해 사용하는 휴대폰을 최신 기종으로 무상 교체시켜준다고 솔깃하게 한 뒤 계약을 하면 기계값을 그대로 청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사이비 종교에 이어서 신종 다단계 그리고 보이스피싱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소액 대출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출은 고금리 불법 대출의 형태를 띈다. 이른바 대리 입금으로 불리는 이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50만 원 안팎의 현금을 2, 3일간 빌려준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금과 함께 수고비 명목의 이자를 더해받는데 문제는 3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단기간 내 상환을 독촉하기도 한다. 또 연체가 되면 개인정보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심층적인 르포 기사라서 대학생들의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보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정치외교학과 진성용 교수님이 쓰신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근대적 국가 이론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국가가 사회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는 주장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논증한 저술이다. 홉스는 근대 철학과 근대 정치 이론의 시조 반열에 드는 인물이다. 당대에는 물리학, 기하학 분야에서도 이름을 날렸다. 홉스의 여러 저작 중에서 리바이어던이 특히 유명한 이유는
그가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건설을 위해 계획한 3부작의 핵심 내용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국가의 재료인 인간에 대한 논의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고 제2부는 인간을 재료로 설립된 국가의 목적과 형태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교황이 국가 통치권을 가질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제4부에서는 그릇된 신학 이론으로 출해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네, 앞부분만 읽었는데 벌써부터 지루하다면서 하품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고전을 읽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교수님의 쉬운 해설과 설명을 함께 들으면 고전 읽기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책에 담겨진 철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의 기본 자연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제2의 자연법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경우 처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꼭 그만큼의 자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자연법은 신이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사회로서 존속할 수가 없다. 홉스에 따르면 제3의 자연법, 즉 계약의 준수야말로 정의의 원천이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신의 계약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한 신뢰를 바랄 수가 없으며 칼 없는 신의 계약은 빈 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강제적 권력, 즉 주권이 존재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바로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자, 그렇다면 홉스가 생각한 국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리바이어던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홉스는 자신의 국가 이론에 따라 등장하게 될 절대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정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기대한 국가 생활의 모습은 오늘날의 민주정부에서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국가는 법률로서 국민의 생업을 도와주고 나태와 낭비를 억제하며 근로와 항해를 장려한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공평하게 나눠지며 세금은 소비에 따라 부과되고 근면한 자가 보상을 받고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은 만큼 국가의 대가를 지불한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타락한 재판관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고 누구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며 이 안전에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 권력과 충돌하지 않고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생활의 만족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 근대적 개념의 국가 이론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라면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얼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학우들의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자, 먼저 영상 애니메이션학과의 이나경 학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롤모델은 톰 크루즈다. 항상 자신의 작품에 열정적이고 좋은 작품을 찍으려고 노력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점을 담고 싶다. 이어서 군사학과 김재혁 학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롤 모델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다. 그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 나는 내 진로인 군인의 길을 걸으며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자, 한의학과 장지선 학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롤모델은 재수 시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수학 선생님이다. 나의 곁에 있어 주시며 1년 동안 든든하게 앞에서 끌어주셨다.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믿고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그럼 이어서 동덕여대 학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게 기획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여대의 반란, 변화의 불꽃을 일으키다입니다.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 여대 언론연합이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영화 단체 관람은 일종의 소비 장려 운동으로 여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 중 하나다. 이는 여성 감독 혹은 배우의 영화를 소비함으로써 여성 영화인의 입지 확대를 도모하고 연대를 표하는 움직임이다. 여성 혐오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숙명여대와 덕성여대는 학우들의 지속적인 교체 요구로 학교 주최 행사의 경품을 S사 기프티콘에서 타 업체로 변경한 바 있다. S사는 로고의 선정성 논란과 사내 성희롱 늑장 대처 등으로 인해 여성 혐오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숙명여대와 덕성여대 학우들은 각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고 숙명여대는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앞장서는 여성 친화 기업 H사 기프티콘으로 변경했다. 이 현상은 여대 내 여론이 여성 혐오 기반 기업의 성장을 저지하고 여성 친화 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한 사례다. 소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여성 영화 단체 관람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홍보대사의 단목을 치마에서 바지로 교체한 사례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자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대의 성적 대상화 탈피를 위한 변화로 지난해 성신여대의 일부 학과 및 동아리에서 일일호프를 취소한 사례도 들 수 있다. 학내에서 일일호프가 선정적인 의상 및 합석 보장 등으로 홍보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홍보 방식은 여성이 성적 대상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도록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몇몇 학생 단체는 일일호프를 취소하거나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기획했다. 또 교직원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학교 차원의 징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여대 학생들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체감하게 한다. 우리가 N인이다를 주도한 동덕여대 레디컬 페미니즘 모임 싹둑은 대자보를 통해 여성 혐오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많은 인원이 여성 혐오적 풍토에 반대한다는 것을 학교 측에 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관련 기획 기사는 페미니즘이 바꾼 대학가, 평등에 다가서다입니다. 여성 혐오에 대항하고 페미니즘 억압을 규탄하는 각종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학 사회 전반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단을 내린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성 중심적 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위해선 폭력 예방 교육 및 윤리 강령 수립, 성희롱 고충 처리 기구 운영의 내실화 등 대학 본부 차원의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폭력 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고위직의 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국가기관 고위직 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과 공직 유관단체 고위직 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본부는 대학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윤리 강령을 제정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여현민국을 바꾸는 여대, 선순환 이끈다라는 제목이네요. 성인지 감수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도 점차 변화했다. 과거 불법 촬영 근절 문구로 예방이 최선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찍지 않아야로 바뀌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용어의 사용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따른 판례도 나오고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향한 사회의 목소리는 형법 제269조 자기 낙태죄 폐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N번방 사건으로 발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필요성은 국회 청원으로 이어졌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시민사회의 의식을 바꿔놓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도 이어집니다. 시민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사법의 변화를 이끌어낸 페미니즘은 다시 개인에게 돌아와 선순환을 증명하고 있다. 짙은 화장, 긴 머리, 지나친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고 외모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탈코르셋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 코르셋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20대 여성은 여대 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부조리를 타파하는 주체가 됐다. 여대 학생들은 언젠간 변화될 사회를 그리며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설치고 나대며 떠들 것이다. 비상식이 당연한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채원 기자가 추천하는 영화 스틸 앨리스의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요, 상실의 미학을 통해 배우는 인생 강의입니다. 영화 스틸 앨리스는 주인공 앨리스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영화다. 상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객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스틸 앨리스만의 특별한 점은 시청자의 눈물을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점차 변화해가는 모습을 담음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그 변화를 마주하고 수용하는지를 그저 담담히 담아냈을 뿐이다. 오히려 자신의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앨리스의 모습을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관객들의 몰입도를 더욱 높인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전대학교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의 신문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